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1월 초 중순 얼리 액션, 또 얼리 디스전 등 조기 전형 마감일을 앞두고 대입 원서를 작성하는 12학년생들은 요즘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25년 가을학기 대학 입시는 여러 변화 때문에 지원자들에게 더욱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지난해에 이어서 학생들은 입학 사정의 인종을 고려하는 Affirmative Action 없는 입시를 치러야 합니다. 2023년 6월 연방대법원이 Affirmative Action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린 뒤 처음으로 대학들은 2024년 가을학기 신입생을 선발하는 입시를 치렀습니다. Affirmative Action은 사회적 계층 이동과 대학 캠퍼스의 인종적 다양성을 위해서 대학 입시에서 소수계 인종에게 대학이 가산점을 주는 정책입니다. 최근 발표된 주요 대학들의 합격자 통계에서 올 가을학기 신입생들의 인종 비율은 대학마다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부 대학은 흑인과 히스패닉의 비율이 줄었고 일부 대학은 백인 비율이 늘었거나 거의 변동이 없었고 일부 대학은 아시안 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했습니다. Affirmative Action 무효화의 가장 큰 수혜자는 아시안이 아니라 백인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구나 일부 대학은 아직 2024년 합격생 인종 비율에 대한 자료를 발표하지 않아서 Affirmative Action 폐지 이후에 전체적인 변화의 추이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2025년 가을학기 입학을 위해서 치르는 올해 입시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전문가들조차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대법원이 사관학교를 제외한 모든 대학의 입시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는 것을 금지한 후에 에세이는 지원자들이 자신의 인종 정체성과 배경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떠올랐습니다. 대학마다 캠퍼스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에세이 주제를 창의적으로 고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둘째는 일부 명문대의 테스트 옵셔널 정책 폐지입니다. 팬데믹 이후 널리 도입된 테스트 옵셔널 정책이 아직 대부분 대학에서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이비리그의 5개 대학 등 일부 탑 대학들은 표준시험 점수 제출 의무화를 부활했습니다. 다르머스, 브라운, 하버드, 예일, 캘텍, MIT, 조지타운 등은 2025년 입학생들에게 표준시험 점수를 요구합니다. 예일은 테스트 플렉서블이라는 이름을 내걸었는데 지원자는 SAT, ACT, AP 혹은 IB 시험 점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면 됩니다. MIT와 조지타운은 이미 몇 년 전부터 표준시험 점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스탠포드와 코넬은 2026년 가을학기부터 시험 점수 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국제 분쟁에 따른 안전 여부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가자 지구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속에서 대학이 캠퍼스 시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캠퍼스에서 특정 정체성을 가진 학생이 정서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지 등도 염두에 둡니다. 넷째는 수백만 명의 지원자들에게 에세이를 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은 물가 인상입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학비는 연평균 3에서 5% 증가하고 있고 룸앤보드 그리고 교과서 구입비 등도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받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최고의 재정적 가치를 가진 대학으로 꼽히는 UC 대학들과 캘스테이트 대학들도 처음으로 꾸준한 연간 가격 인상을 채택했습니다. 2024년 가을부터 CSU 학비는 연간 6%, 5년을 걸쳐서 총 34% 인상이 됩니다. UC는 2022년 이후에 매년 학비가 인플레이션보다 2% 정도 높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학비는 2027년부터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연간 약 3%씩 오를 전망입니다. 다섯째는 펠 그랜트 등 연방정부 재정보조 신청의 필수인 FAFSA 양식이 올해도 늦게 오픈합니다.
지난해 펩사가 복잡한 양식을 단순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양식을 추진했으나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서 양식이 석 달이나 늦은 12월 말 오픈해서 전국에서 학생 수천만 명이 재정 보조를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입 원서 플랫폼 중에 하나인 커먼앱의 제니 리카드 CEO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펩사 신청 건수가 전국적으로 25만 건이나 감소했습니다. 지난 8월 연방교육부는 올해도 펩사는 정상적인 런칭 데이보다 2달 늦은 오는 12월 1일 오픈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2년 연속 재정 보조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립고등학교의 카운슬러들은 카운슬러 한 명당 평균적으로 460명의 학생을 담당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난 10년간 각 지역에서 비영리 단체들이 나서서 카운슬러의 관심을 받을 수 없거나 비싼 비용을 내고 대입 컨설턴트를 고용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를 치르는 12학년생 대부분은 2007년생입니다. 그런데 2007년생 인구는 2005년생과 2006년생보다 최소 수십만 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5년 가을학기 명문대 입시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2학년생들이 뛰어넘어야 할 또 하나의 장애물이 등장한 셈입니다. 따라서 대학 입시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서는 치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에 대해서 충분한 리서치를 하고 Reach, Target, Safety School에 골고루 원서를 넣어야 합니다. 또 합격할 경우 교육비용 조달이 가능한지 학교별로 MPC를 돌려볼 것을 권합니다. 지금까지 교육 전문 컨설팅 그룹 어드미션 메서스 진아킴이었습니다.